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 클래스룸 기초편 네 번째 시간 구글 클래스룸 내 설정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내 설정하기는 저번 영상에서 보셨던 마지막 기능 구글 클래스룸 내 설정을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내용이고요. 목차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수업 코드, 두 번째 스트림 설정, 세 번째 보호자 요약, 네 번째는 미트 링크, 다섯 번째는 성적 설정입니다. 이 다섯 가지 기능이 클래스룸 내 설정에서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라 보시면 좋고요. 실제로 클래스룸으로 들어가서 이 기능들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룸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이 클래스룸에 입장을 한 상태의 화면이고요. 저번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스트림, 수업 과제, 사용자 성적 이 네 가지 메뉴와 더불어서 위쪽에 보시면 톱니바퀴 버튼이 하나 보이게 됩니다. 이 톱니바퀴 버튼은 클래스룸 내 설정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클래스룸 내 설정은 지금 들어와 있는 이 클래스룸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른 클래스룸에는 또 다른 설정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클래스룸 내 설정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수업 설정이라는 이름으로 메뉴가 전환이 되어지고요. 수업 세부 정보라는 메뉴가 제일 처음에 보이게 됩니다. 이 정보는 저희가 낯설지가 않은데요. 수업을 개설하실 때 보셨던 수업 이름 그리고 기타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는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입력하셨던 수업을 개설하실 때 입력하셨던 그 수업 이름을 좀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변형을 하시고자 하실 때 혹은 지우시고자 하실 때 그러실 때 쓰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연습방이라는 곳에서 제가 이름을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를 하나 넣어봤고요. 네, 수업 설명도 넣어봤습니다. 섹션에 이런 것도 넣어봤고요. 강의실에 이런 형태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필수인 부분은 당연히 꼭 넣으셔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옵션인 것으로 기존에 있던 어떤 내용과 다른 형태로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 입력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저장을 눌러서 꼭 반영되는 형태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일반이라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초대 코드가 있습니다. 초대 코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일 처음에 클래스룸에 들어오면 보이시는 스트림 화면에서 저희가 수업 코드를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 코드는 처음에 클래스룸을 개설하시면 자동으로 랜덤 형태로 부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이렇게 보여준 형태로 이용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설정을 여기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지금은 사용이 설정된 상태로 학생들이 코드를 입력하면 들어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바꿔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사용 중지를 누르시거나 재설정하시게 되면 지금 코드와는 다른 형태로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사용 중지를 하게 되면요, 클래스룸에 학생이 다 들어온 상태가 되었을 때,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때 다른 학생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로 보시면 되고요. 사용 설정을 다시 하신 다음 재설정을 누르게 되면 기존에 있던 코드와는 다른 이런 코드가 부여가 되어지는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코드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코드 변화를 주고자 할 때 이렇게 재설정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코드와 더불어서 사용했었던 초대 링크도 동일하게 보여지고요. 클릭하게 되면 링크가 복사가 되어져서 실제로 주소창에 이렇게 클래스룸 주소를 입력하시면 학생들이 바로 엔터를 쳐서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할 수 있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뷰에 보시면 수업 코드 표시를 여기서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드를 굳이 스트림에서가 아니라 수업 설정에 들어오셔서도 코드를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이게 특징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스트림에 관련된 옵션을 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학생이 게시 및 댓글을 작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학생과 교사가 동시에 게시판처럼 스트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시글을 학생도 올리고 교사도 올릴 수 있는 형태로 되어지는데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이 게시판을 잘 못 사용한다, 좀 못 쓰게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학생이 권한을 못 쓰게 없는 상태로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은 댓글만 작성 가능으로 바꾸신 다음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이 시간 이후로는 학생이 여기에 글을 올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학생은 교사가 올린 글에 대해서 댓글만 달 수 있겠죠. 혹은 들어오셔서 선생님만 게시 및
댓글 작성으로 바꾸게 되시면 학생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태, 스트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태로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들이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여기에 학생이 게시 및 댓글 작성 가능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메뉴를 보시면 스트림의 수업 과제가 알림 요약 표시라고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지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시면 여기에 스트림에 지금 게시글이 하나 있는데요. 이 게시글은 실제로 여기에서 제가 남겼던 스트림에 있는 어떤 게시글과는 다른 것입니다. 한번 게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실제로 클래스룸의 스트림에서 제가 남긴 게시글이고요. 아래쪽은 보시면 새 과제 게시라 보이시죠? 이 과제 형태로 지금 수업 과제에 주어졌던 이 과제가 지금 스트림 상에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수업 과제가 게시판에도 보이니까 참 좋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게시판은 게시판대로 수업 과제는 수업 과제대로 좀 따로 분리해서 보시고 싶으실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수업 과제를 이렇게 알림 숨기기를 통해서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수업 과제가 게시판과 별개로 따로 분리되어져서 보이는 기능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기도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적절히 이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까 전에 저희가 스트림에서 보여드렸던 미트 링크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공개할지 안 할지를 이렇게 설정을 여기서 하실 수가 있고요. 수업이 종료가 된 후에 학생들이 쓸데없이 클래스룸 미트 링크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기능을 끄셔도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미트 링크도 원래 미트 링크에서 재설정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이런 기능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보신 것처럼. 마지막으로 점수 매기기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은 클래스룸 내에서 어떤 과제를 부여하실 때 어떤 성적 카테고리를 만드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보시면 총점과 카테고리별 가중치 적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점 기준으로는 총점 몇 점을 기준으로 할 건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보시면 되고 카테고리별 가중치 적용은 저희 수행평가 반영 비율처럼 몇 %의 반영 비율로 적용할 건지를 정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테고리별 가중치 적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성적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처럼 백분율이 나오게 됩니다. 전체 100%를 카테고리 비율로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기술평가 30%, 논술평가 30%, 프로젝트 활동 40%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제가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성적 카테고리가 적용이 되어지고요.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수업 과제에 가보시면 이 수업 과제에서 특정 과제를 들어가셔서 수정을 가보시게 되면 여기에 성적 카테고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과제가 어떠한 카테고리에 적용되는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과제에 대한 반영 비율에 따라서 이 점수가 그 반영 비율과 적절히 계산이 되어져서 성적 탭으로 이관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성적을 관리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성적 카테고리를 특정한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나중에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적을 받았을 때 이 성적 탭에서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카테고리의 반영 비율에 계산이 되어져서 적용이 되어질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오늘은 클래스룸 내 설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을 해봤고요. 클래스룸 설정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고 내실이 있는 클래스룸 설정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